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4년 전 세월호 사고로 지난 지방선거의 키워드가 안전이었다면 올해 지방선거의 이슈는 민생과 지역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는 없겠지만 민생과 지역을 살피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오늘도 각 자치구별 선거 판세 전해드립니다. 4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방선거 강남구청장 선거에서 신현희 구청장의 구속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여 2야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성동구청장 선거에는 현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야권에서도 속속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구가 주차장 확보 사업이 85%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주차장 4곳 중 3곳은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장소 논란으로 3번이나 설치가 미뤄졌던 마포 소녀상이 마포 중앙도서관에 자리 잡았습니다. 강남구청장 선거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과 3선 도전이 유력시되던 신현희 구청장의 구속으로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1여 2야의 3파전 대결 구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민선 1기 민주자유당부터 6기 새누리당까지 보수당이 자리를 지키던 강남구청. 먼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장영철 예비후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명이 공천심사 면접을 받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여선웅 강남구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구청장에 출마한 김명신 전 서울시 의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시절 후보로 나선 이판국 씨입니다. 이번 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최근 구청장 후보를 영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상채 씨입니다.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이 35%, 자유한국당이 27%,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2%를 가져간 강남구. 구청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정 구청장은 재선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움직임이 없던 야권에서도 속속 후보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동구 상황 살펴봅니다. 조성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동구청장 후보로 현역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1968년생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당선돼 구청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구청장 재임 동안 3표 레미콘을 이전시키고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등 주요 공약을 실천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해 추가 이행사항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제4대 성동구의회 의장을 지낸 정찬옥 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후보자를 찾던 중 정찬옥 예비후보에게 손길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찬옥 예비후보는 현재 금호금난개발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외의 타 당에선 구청장 도전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로는 지난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적 있는 바른미래당 안성규 씨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성규 씨는 40대의 패기로 성동구청장 자리를 꿰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현역의 수성이냐, 그 아성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인물의 집권이냐, 성동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계속해서 중구 상황 살펴봅니다. 중구구청장 선거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민주당 예비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기훈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이 중구의 경우 현역 최창식 구청장의 3선 도전이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최창식 구청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예. 최 구청장은 현직 중구청장이면서 자유한국당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네. 사실상 당내 적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3선 도전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오는 5월 11일과 12일 열리는 정동야행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자로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맞서는 다른 정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등록한 예비 후보만 9명인 상황입니다. 예. 이 정당인부터 전현직 구의원, 의사와 변호사, 기업인 등 그 직업군도 다양한데요. 네. 지난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이들 9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중 2-3명의 후보를 추려 당내 경선을 실시한 후에 예. 오는 24일까지는 최종 공천을 받을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특이한 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비 후보만 9명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청장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민주당 예비 후보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당내에서 강력한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 중구는 중앙정권의 교체 방향에 따라 구청장의 당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등에 업고 있는 상황에 이렇다 할 강력한 후보가 없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이 예비 후보 등록이 많아진 겁니다. 예. 한마디로 당내 경선만 통과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깔리면서 이렇다 할 지역 활동이 없던 후보들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 선정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략 공천보다는 공천 면접과 당내 경선을 택한 것도 이러한 고심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양당 상황 살펴봤고요. 다른 정당 상황 어떤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우선 민주평화당에서는 현재 정동일 전 중구청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정 전 구청장은 현재 기업인이고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중구청장을 할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번에는 민주평화당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다른 정당에서는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자유한국당은 최창식 후보가 공천을 확정 지으며 3선 도전을 확실히 했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후보는 없지만 여당의 지지도를 등에 업은 상황에서 이 경선만 통과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전직 구청장인 정동일 후보의 인지도로 승부를 보겠다는 속내로 풀이되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정리된 3파전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예. 자, 이 중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3선을 이룰지 아니면 민주당의 셈법이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자, 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 편의와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달라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리해봤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투표 편의 강화, 선거운동의 자유와 여성 정치 참여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방향입니다. 먼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의 선거 공보물에 음성과 점자 출력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표시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투표소 위치는 앞으로 공직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각 선관위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1,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에 한해 명함을 줄 수 있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한 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동마다 한 장씩만 게시 가능했던 홍보 현수막이 선거구 동 개수의 2배까지 허용됩니다. 한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1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중구에는 오래된 동네들이 많은 만큼 고질적인 주차난을 앓고 있는 동네도 많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구는 주차시설이 특히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공영주차장 건립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공영주차장은 계획대로 건립됐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해서 점검합니다. 지난 2014년 중구가 수립한 공영주차장 건립 4개년 추진계획 내용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입니다. 대상지는 동화동 공영주차장과 다산 성곽길 주변, 광희문 주변과 다산 어린이공원 부지 등 4곳입니다. 현재 중구는 사업 이행률이 85%, 정상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 과연 얼마나 진행됐는지 대상지들을 각각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이곳은 중구의 계획에 있는 광희문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부지는 주택가입니다. 큰 길에서 접근하기도 어려운데요.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이런 주택들의 매입 절차와 보상 절차, 그리고 이주비 협상 문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이렇다 할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희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적정 부지가 없어요. 네, 어느 쪽이라 딱 해놨더니 막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그 일대로 한 거고 일단 검토만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한 거예요. 구청이 해당 부지 검토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이 부지 주민들은 중구의 주차장 건립 계획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고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동네의 다른 부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 주택가인데 여기 지금? 더군다나 주택가 한 가운데 여기 가운데잖아 지금. 주차장은 요 가운데 동네 가운데다 어디다 해. 주민과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진 곳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 다산 성곽길 주변 부지 이야기입니다. 해당 부지 인근 동네와 근처 다산 성곽길의 주차난이 심각해 이곳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구청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는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국도주차가 있는데 주차장을 지으면서 국도주차가 없어지면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청은 주차장이 공익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일을 진행해 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곳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공방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중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구청이 내세운 주차장의 필요성보다 주민들의 권리를 우선한 겁니다.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다산 어린이공원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 지난 2015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 600여 명이 지하주차장 공사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인근에 이미 여러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다 해당 부지에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동네에 외부 차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나의 이득이 없잖아. 주민으로서는. 주민은, 여기 있는 주민으로서는 소용이 없어. 그럼 외부 차량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아니,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대로를 만들어야 돼, 이제. 대로변에. 인근 신당 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해 예산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민 반대에 예산 확보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계획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선 세 곳의 공영주차장 부지에서는 결국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곳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지만이 공사가 시작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곳 역시 논란이 지속되며 공사가 미뤄져 왔던 곳입니다. 부지 인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장 지상 1층에 조성될 공원과 지하 1층에 마련될 커뮤니티 시설을 두고 박정희 공원을 짓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고 공원 조성은 물론 주차장 공사까지 미뤄져 지난 2월에서야 첫 삽을 뜨게 된 겁니다. 결국 계획상의 주차장은 단 한 면도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구는 사업 이행률이 85%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어 외부 정보 공개의 신뢰도에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접지는 않은 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일적으로 보면 정상 추진은 아닌데 우리 일정만 보지는 않고 약간의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공사를 시작도 못한 부지 3곳과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부지 1곳, 그 사이 단 한 면도 조성되지 못한 주차장. 4년간 85%가 이행됐다던 공영주차장 건립 4개년 추진 계획의 결과입니다. 이 예정 부지가 있었던 동네 4곳 모두 이 주차난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 여론이 많았던 점, 아직 정확한 위치조차 잡지 못한 곳도 있다는 점은 사업 부지 선정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했던 탓일 겁니다. 빠른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첫 단추부터 신중하게 채우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소방대원이 한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북한산 금선사 근처에서 암벽을 타던 신화업살 이모 씨가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숨졌고 하산하던 64살 배모 씨가 떨어지는 이 씨와 부딪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30분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집 내부와 집기 등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멀티탭 합선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장소에 대한 논란으로 3번이나 설치가 미뤄졌던 마포 소녀상이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 마포 중앙도서관 광장입니다. 천서영 기자가 제막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마포 소녀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는 마포 중앙도서관 광장. 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소녀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자는데 추진위원회와 마포구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소녀상은 그 당시에 소녀였잖아요. 또 교육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역사 교육. 예, 그래서 거기에서 타협을 봐서 그동안 설치 장소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암동 일본국제학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일본인 관광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홍익대 정문 앞은 학교 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입니다. 세 차례나 미뤄진 끝에 설치됐기에 1일 찻집과 콘서트 등을 열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만든 소녀상이기에 주민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좀 다시는 그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 소녀상은 총동 입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60cm의 키, 주먹을 쥔 오른손은 가슴 깊은 곳을 향했고 애써 슬픔을 담지 않으려는 듯 얼굴은 담담하게 표현됐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취지로 소녀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과거에 좀 억눌렸던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도 뭔가를 좀 표출해야 된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취적인 의미를 담아보려고 이렇게 서 있는 소녀상을 제작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마포 중앙도서관에 선 소녀상. 일본에게는 반성을, 우리에게는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며 치유를 통한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에서만 한 해 평균 2천여 건의 노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전통시장이나 역사 인근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송파구에서는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할까요?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어스름한 초저녁,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80대 여성이 튀어나옵니다. 또 다른 도로에서도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과 차량이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만 한 해 평균 2천여 건. 여기에 지난해에만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 4명 가운데 3명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은 어디일까? 지난 2016년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의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인근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로 옆 경동시장 인근이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가락시장 인근에서만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37건의 노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여역 인근에서도 모두 13건이 발생해 가락시장 다음으로 사고가 많았습니다. 송파구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 가장 빈번한 가락시장 인근에 나가봤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차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은 고령 보행자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저 여기는 신호가 아니고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건너가고 조금 밑에 가지니까 저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트가 저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건너가는 사람들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야. 전문가들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무단 횡단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행자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 반응의 속도가 좀 느려져서 자기가 생각해 왔던 것보다는 의외로 행동들이 늦어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이 아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찰과 자치구 차원에서 노인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대한 사고 요인 분석을 통해 현장 밀착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성북구가 장위시장과 돌고지시장 그리고 도남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전통시장 가운데 등록시장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정시장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가 인정시장인 장위시장 등 3곳의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흡연 장소 폐지와 금연 상담 등 시장별 여건에 맞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재활용 대란이 일자 서울시가 친환경 역주행 지적을 받고 있는 아리수 페트병을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권고보다 무거웠던 페트병을 경량화시키고 이 접착제로 붙였던 라벨을 떼기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발 늦은 감은 있어 보이지만 이런 움직임이 일반 음료 업체에도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